안녕, 아놀드. 누군가를 훔쳐보는 거예요? 엿보는 톰이 되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너무 노골적으로요. 제가 경고했죠, 아놀드? 그렇다고 해를 들여다보면 눈이 타들어갈 거예요. 우리 눈은 빛에 민감한 세포가 이동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좋아하지만 멀리서 해요. 당신이 태양을 볼 때 그들을 불 속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자외선은 수정체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점차 시력을 저하시켜요. 조심해요, 아놀드. 저런, 젖은 콘크리트에 빠졌어요. 나올 수가 없네요. 해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태양을 오래 볼수록 자외선은 눈 속으로 더 깊게 침투합니다. 먼저 바깥층, 즉 각막을 태우고 그 다음 눈 수정체의 단백질을 손상시켜요. 그리곤 망각의 빛에 민감한 세포에 도달하게 되죠. 더 이상 울지 않는군요. 아닌가요? 이제 당신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기 보세요. 구름이 오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경기날이라 모든 구름이 통제되고 있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게 왜 성냥을 눈에 넣었어요. 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 줄은 몰랐었죠? 아놀드, 눈이 멀었어요. 태양으로 인한 실명일까요? 아니면 성냥 때문일 수도요. 특별한 경우 야맹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빛이 적은 곳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말하죠. 시력을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버튼을 찾아서 누르면 괜찮다는 뜻으로 알아들을게요. 일어나요, 아놀드. 그러게 왜 베르타를 훔쳐본 거예요.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른다고요. 오늘은 뭐가 더 센지 알아볼게요. 아놀드 아니면 RPG. 당연하게 RPG가 더 센 게 증명됐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잠시만요. 뭐지? 우와, 아놀드 축하해요. 죽어서 천국에 갔군요. 아놀드, 빨리 줄을 서서 들어가도록 노력해봐요. 우와, 정말 멋진데요? 잠깐, 봐요. 혹시 존 레논인가요? 아니, 잠깐, 예수님인가봐요. 이쪽 벽엔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신들의 그림이 있어요. 고대의 사람들은 신이 무섭고 피에 굶주렸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아즈텍 사람들은 비를 위해 그들의 신 우이칠로포치틀리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은 인간의 자질이나 자연현상을 의윤화했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무슬림과 달리 72명의 처녀를 얻지 못하죠. 그래도 보세요. 저기 존 레논이에요. 아니면 또 예수님이었나요? 저기 있네요. 많은 이름이 있죠. 창조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신. 잠들었나봐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아놀드. 무슨 생각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긴 세상 전체를 조정하는 곳이에요. 손대면 큰일 날 거예요, 아놀드. 이거 어떡하지? 지난 몇 세기 동안 세계의 종교적 믿음은 쇠퇴해왔어요. 그리고 신은 인기 있는 존재이면서 미워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신인 척하면 안 돼요, 아놀드. 욕심 많은 인간이 앉으면 안 되는 자리니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예가 있었고 모두 꽤 나쁘게 끝났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농담이 아니라고요. 휴, 엉망진창이네요. 광신적인 믿음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핵폭발도 일어났어요. 아놀드, 너무 늦기 전에 그만해요. 듣고 있는 거 맞죠? 휴, 딱 맞췄네요. 저기 신님? 화는 내지 마시고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놀드, 이번에도 끝난 것 같네요. 돈이 없으면 아이스크림을 안 준다고요? 일을 해보는 건 어때요? 놀라워요, 아놀드. 일을 찾았네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이 뭔지 알고는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요. 생리적 반응을 보면 전부 나타난다고요. 하지만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도 존재해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은 탐지기를 사용하여 거짓말인지 진실을 말하는지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겐 교감 신경계라는 것이 있는데 무언가 잘못되면 교감 신경계가 싸울 준비를 해줘요. 맥박이 빨라지고 땀을 흘리며 혈압이 올라갑니다.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 때에도 이것은 위협적인 상황이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으로 일하려면 직접 검사를 받아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절차이고 당신은 숨길 게 없잖아요. 아닌가요?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략근을 조이는 것. 그러면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혈압이 올라가서 판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훈련을 시작하세요. 무리하진 말고요. 축하해요, 아놀드.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이 되었어요. 전선 연결하는 법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탐지기보다 거짓말을 더 잘 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람이 거짓말을 탐지하는 건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50%입니다. 무작위 추측과 일치해요. 자신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뇌의 백질이 22% 증가합니다. 그러나 회백질, 즉 뉴런은 14% 감소합니다. 따라서 거짓말쟁이인지 가장 잘 아는 건 식인종일 수도 있어요. 신화증은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장애입니다. 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탐지기는 이 경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장애의 한 가지 변형은 먼하우젠 증후군으로 병에 걸린 척하고 실제로 그걸 믿는 거죠. 이럴 땐 추측 방법이 통할지도요. 네, 가끔은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관략근을 훈련해둬서 다행이네요. 누굴 기다리나요? 그럼 집중을 하세요. 아마도 세일즈맨이거나 더 심한 경우 컬트족일 수도요. 조심하세요. 사이비 종교인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어요. 당신이 가진 모든 걸 그들에게 줄 때까지는 말이죠. 컬트 지도자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에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컬트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진 모든 걸 줄 것 같나요? 호노 하나는 발로 읽는 사교입니다. 한때 이 종파의 신도는 3만 명에 달했죠. 그리고 창시자인 호쿠나가 호게는 세션당 $900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감옥에 갇혔죠. 아놀드,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숭배할 거라고 생각해요? 컬트엔 밝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필요해요. 큰 구상도 있어야 하고요. 신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종말론으로 왜곡한 다음 일반적으로 사후의 영원한 행복을 약속합니다. 지금 신도들에게 도넛을 하나씩 주고 죽은 후에 끝없이 도넛을 주겠다고 약속한다니요. 물론 누군가는 속을 수도 있겠죠. 전 세계 종파 추종자는 총 1억 명에 달합니다. 즉 성인 40명당 1명꼴이에요. 회사에서 4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중 1명이 사이비 종교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겟 고객을 잘못 파악했어요. 노숙자가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돈이나 소유물도 없고 무엇을 가져올 가족도 없습니다. 옷은 있지만 이걸 굳이 원할 리가요. 네, 맞아요. 가난한 국가에서는 이단들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계층을 노리는 반면 서구 국가에서는 중산층과 중상류층에게 더 많이 접근합니다. 우와, 아놀드, 당신이 해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네요. 그런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아놀드. 결국 거의 모든 사이비 교주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어요. 아, 알겠네요. 꿈의 여자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군요. 노력은 인정할게요.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듯 창문을 노크해보세요. 로맨틱해라. 스파이더맨의 키스라니. 살은 좀 빼두지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몸의 가장 강한 뼈 부분으로 착지하면 될 거예요. 당신의 뼈는 콘크리트보다 강해요. 다리 아래쪽 무릎과 발 사이에 경골이 있는데 1평방밀리미터는 최대 12kg의 인장 하중과 최대 16kg의 압축 하중을 견딜 수 있어요. 콘크리트보다 7배나 강하죠.
뼈로 만든 집을 상상해보세요. 네, 조금 소름 돋네요. 아놀드, 포기하지 마요. 조언을 해드릴까요? 피자 배달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저런, 이제 타가야의 남자친구는 하와이안 피자뿐만 아니라 당신도 싫어하게 되었어요. 미인의 키스 대신 또 다른 골절이 생겼네요. 걱정 말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요. 부러진 뼈도 유익할 수 있다고 밝혀졌어요. 치유 및 융합 과정에서 새로운 뼈로 만들어진 일종의 보호 커프가 골절 부위 주위에 만들어집니다. 치유 후 처음 몇 주 동안 골절 부위 뼈가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강해져요. 이제 뼈가 강해졌으니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해볼 시간입니다. 오토바이와 경사로를 이용해 타가야의 아파트로 날아가세요. 이 묘기면 확실히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네, 연습을 먼저 하는 게 나았겠네요. 우와, 다양한 항우울제. 장담하는데 설명서도 절대 읽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좋아요. 프로작 2팩, 셀렉사 75정, 졸로프트 5팩, 렉사프로 반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진정제 시럽이네요. 이것들은 반드시 우울증을 치료하지도 않고 일단 약을 모으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워요. 정말 걱정되는 건 3한계 항우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잘 알고 있죠. 조만간 그 쓰레기까지 사용할 거라는 걸요. 휴, 또 시작이네. 이번엔 뭘 먹었나요? MAO 억제제는 진전 선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기증, 떨림, 발작 모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의해 발생하죠. 지금 경험하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3한계 항우울제에서 나옵니다. 그나저나 지금 8시간째 먹지 않은 걸 알고 있나요? 모델은 때때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해요.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꿈은 더 가깝고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전부 꿈이었나요? 아니면 현실이었나요? 지금은요? 더 이상 자가치료를 원하지 않는 거죠? 기다려요. 아놀드, 뭐해요? 알약을 변기에 버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항우울제가 하수구에 들어가면서 물고기가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토비가 피레냐인 건 기억하죠? 플루옥세틴이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는 개성을 잃고 그 효과는 다음 세대까지 보존됩니다. 휴, 아놀드, 수의사에게라도 가보세요.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벌써 잊었나요? 피라냐가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것 같아요. 설마 강의 더러운 물을 마시는 건 아니죠? 잘하고 있네요. 더러운 물은 세상의 모든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더러운 물의 소비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340만 명이 사망하죠. 자동차 사고보다 거의 3배나 많아요. 비만보다 20% 더 많고요. 그래도 마실 물이 있어서 다행히 이런 환경운동가들이 플라스틱 병을 모두 가져갔어요. 이제 물이 없는데? 목도 말라 보이고요. 강물은 마시지 마세요. 표지판이 안 보이나요? 오, 아놀드, 분명 후회할 거예요. 겐지스강 한 방울에는 표준치의 110배인 350만 마리의 대장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 인구의 40%인 5억 명이 겐지스 강물을 마시고 있어요. 물론 다른 유해한 요소도 존재하죠. 아놀드, 어디 있나요? 아, 알겠네요. 가벼운 설사는 시작에 불과해요. 더 강해지고 강해질 거예요. 버틸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강물을 정화시켜 보던가요. 천으로 강물을 정화시키면 모래와 먼지를 걸러줄 거예요. 끓이면 미생물을 99%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염소 정제를 사용하는 화학적 정화입니다. 그런 물은 어떤 맛이 날까요? 디스커버리 채널 좀 봤나봐요. 실제로 마실 것이 없을 때 여행자들은 소변을 보곤 해요.
하지만 이번 경우엔 탈수 때문에 불가능하네요. 힘도 사라졌고요. 오, 아놀드 돌아왔나요? 착한 사람들이 도왔어요. 물맛이 어떤가요?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사람과 증오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도망쳐요, 아놀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또요. 잠깐, 가게에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 야채들은 GMO, 유전자 변형 야채예요. 이 토마토엔 누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오이는 유전적 관점에서 인간과 40%나 유사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GMO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당신을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2명의 유전자 변형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었죠. 그들은 HIV에 대한 면역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었어요. 여긴 펜타곤의 극한 극비 연구소예요. 주로 GMO 군인을 생산하는 장소죠. 크리스퍼 캐스9은 한 유기체의 DNA를 다른 유기체의 DNA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반 물고기에 생물 발광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글로우피쉬가 되었고, 야채는 더 오래 저장되고 나은 맛을 위해 변형되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아놀드? 키가 크고 싶나요?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줄게요. 그리고 땀 유전자를 조작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놀드 2.0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땀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앉기 시작하고, 이웃 할머니도 키 작은 빨간머리라고 더 이상 놀리지 않아요. 그냥 빨간머리 멍청이라고 하죠. 네, 유전자 조작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미래예요. 만들어진 GMO 아기들도 곧 생길 거예요. 범죄자에게서 범죄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진화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잘 자요, 아놀드 2.0. 잠깐, 무슨 일인가요? 아놀드, 실험실에서 주사기들을 훔쳐온 거예요? 네? 향기가 나기 위해서 딸기 유전자를 주입한다고요? 완벽한 엉덩이를 위한 코기 유전자요? 하지 말아요, 아놀드. 멈춰요. 세상에,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틀렸네요. 유전자 조작은 위험해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게도요. 오스트리아의 박물관? 정말요? 아, 왜 가는지 알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탔네요. 핸드폰으로 표를 구매할 땐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아놀드. 호주에 온 걸 환영해요. 손가락을 조심하세요. 지루한 박물관 대신 호주에 있는 대자연을 모험할 거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 식물은 진피진피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만 가도 피를 토하고 만지면 한 달 동안 타들어갈 거예요. 독에 면역이 있는 캥거루의 일종, 붉은 다리 덤블 왈라비가 아니라면 피할 방법이 없죠. 아놀드, 슬퍼하지 마요.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괜찮은 숙소를 만들 식물은 충분히 있고, 운이 좋으면 조식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식물 진피진피에 열리는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하려면 몸 전체를 감싸는 수트를 입어야 하고, 열매를 딸 긴 막대도 필요합니다. 뾰족한 털이 없는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하고요. 이 잔털은 피부에 1년까지도 남아있으면서 샤워를 할 때마다 독성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아놀드, 타는 느낌을 없애고 싶은 건 알겠는데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네, 잠깐은 괜찮은 듯 느껴지겠지만 호주의 바다는 정글만큼이나 위험하다고요. 밝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자 해파리는 독이 너무 많아서 1mg으로도 60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에 쏘이는 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요. 평균적으로 매년 한 번만 쏘인 것으로 기록됩니다. 아놀드, 이런 엄청난 모험 후엔 심각한 치료가 필요해요.
드디어 오스트리아로 향합니다. 하지만 박물관 견학이 아니라 병원 견학이 될 것 같아요. 저런. 짠 음식을 좋아하나요? 과하게만 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멍청이 같은 짓을. 뭐 그러려니 해요. 소금의 효과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다들 얼마나 짜증난지 보이시나요? 거의 모두요. 사회의 엘리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지구의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창고에 가둘 줄은 몰랐는데. 평생 동안 사람은 1100파운드의 소금을 섭취합니다. 회색곰의 무게와 같아요. 표준은 하루에 소금 1티스푼, 칩 6팩에 해당합니다. 라지 사이즈 팝콘 또는 소다 128캔이에요. 소다에 소금이 있는지 몰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놀드, 소금 창고에 갇혔어요. 아이러니하네요. 여긴 소금 테이블, 소금 바다, 검정 하와이 소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금도 있어요. 레메티스트 뱀부 9X 8.5온스에 $100래요. 먹지 마세요, 아놀드. 그러다 평생을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셀러리라는 단어는 로마어의 소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서기 5세기까지 고대 로마 군인들은 한 달에 약 14파운드의 소금을 받았어요. 돈과 옷은 제공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조달해야 했습니다. 아놀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됐어요. 머리와 사지에 붓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스꺼움, 현기증, 그리고 쇠약감. 소변을 하루에 15번이나 보게 될 거예요. 다시는 소금을 사고 싶지 않을걸요? 1930년 인도에선 영국이 소금세를 도입했습니다. 간디가 이끄는 시위자들은 소금을 증발시키기 위해 아라비아해까지 920마일의 행진을 했었죠. 9만 명이 체포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소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와, 아놀드, 드디어 탈출을 하나요? 저런, 그냥 창고로 새로운 소금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럼 안녕, 아놀드. 하지만 아놀드, 이제 어디에 살 거예요? 설마 숲에서요? 뭐 걱정도 안 해요. 셔츠 안에 잎을 많이 넣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알죠? 물은 정화시키고. 안 돼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멍청이. 그래서 아직 멀리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위 소리에 집중해봐요. 트랙터의 소리는 3, 4km 거리에서도 들리고 강아지의 짖는 소리는 2, 3km예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는 10km의 거리까지 들리고 BTS의 노래, 뭐 이건 어디서나 들리죠. 그건 뭔가요, 아놀드? 오, 보세요. 이 작은 아이도 길을 잃었대요. 당신처럼요. 느린 로리스는 대부분 열대 우림 속에 살아요. 쓰다듬을 생각 말아요. 로리스는 치명적인 독을 분비하는 팔꿈치 관절을 핥기 때문에 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이라도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음식을 해결할 수 있죠. 네, 아놀드? 그런 식으로는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뻔하잖아요. 제가 맞았죠? 숲의 밤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아침이 오면 구조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로 가세요. 숲에서 사람을 찾는 건 아주 특별한 작업이에요. 구조원들, 발렌티어, 군인마저도요. 지형은 사각형으로 나뉘며 각각 철저히 관리되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신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에서 빠져나와 그를 찾는 수색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 공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강하게 하려면 신선한 잎을 뿌리는 게 좋고요. 이런, 구조원 대신 다른 사람이 찾았네요. 사냥꾼이에요. 불을 봤대요. 축하해요, 아놀드. 집에 왔어요. 하지만 집을 내놨었는데 뭐 이제 걱정 없겠죠?